오늘은 40페이지에 있는 집합의 연산법칙이라는 파트를 할 건데요. 집합 연산법칙의 이제 기본 규칙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파트가 좀 중요한 파트였는데 지금은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해결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서 별로 부담감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집합 같은 경우 이렇게 앞에 있는 집합, 뒤에 있는 집합을 바꿨어도 성립한다. 이해가요? 합집합도 이거 앞뒤를 순서 바꿨어도 결국은 같은 집합을 의미한다. 그때 이해가나요? 네.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불러요? 교환법칙. 네. 좀 다른 말로는 집합의 세계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교집합과 합집합. 참고로 차집합 같은 경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죠? 아까 했던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A 차집합 B 자리고 이 부분이 B 차집합 A 자리죠. 그래서 보다시피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한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은 서로 달라. 그러니까 차집합 이 연산은 앞뒤를 순서 바꿔서 하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나머지 교집합과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세 개가 등장해요. 세 집합을 셋 다 교집합하고 싶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약속한 겁니까? 연산은 기본적으로 앞에서부터 한다를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한다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기본 약속이죠. 연산이 쪼르륵 나오면 앞에서부터 한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뒤에 있는 두 집합을 먼저 교집합하자. 그리고 교집합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도 이 결과랑 같을까 다를까? 같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서 색칠하는 거 보면 금방 확인되는 것들이라서 뭐 자세한 건 안 할게요. 여기 여러분 40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그림 참고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그치?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는 게 원칙인데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해도 괜찮더라 라고 하는 거. 교집합만 그럴까요? 합집합도 그렇게 되죠. 세 개를 합집합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걸 먼저 하고 뒤에 걸 나중에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합집합한 다음에 앞에 걸 나중에 해도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부르지? 방금 한 두 개를? 결합법칙. 네, 그래요. 뭐 찾기 시험이잖아, 그치? 어디 있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냥 한눈에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위에 거랑 차이점이 뭐죠? 위에 거랑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가로 안의 연산, 교집합, 가로 바깥의 연산, 교집합 이게 두 개 서로 같잖아요. 교집합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반대죠. 하나는 교집합, 하나는 합집합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려본다면 이런 거죠. A 그리고 B 그리고 C 그린 다음에 B랑 C랑 합쳐봐 라고 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될 거야. 그치? B랑 C랑 합쳐보면 그 부분이랑 A랑 공통부분 찾는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A와의 공통부분이면 얼마만큼? 요 이파리만큼? 새싹만큼? 이만큼인 거 이해가죠? 그렇죠? 이만큼을 지칭하는 건데요. 뭐야? 요 지칭한 파트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때 A랑 B랑 교집합한 부분 또 A랑 C랑 교집합한 부분 이 두 개를 합쳐도 저거랑 똑같은 파트가 색칠이 돼요. 그쵸?
뭐 묻었어.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부분이 얘랑 같지 않느냐라고 해서 뭐라고요? A랑 B랑 교집합한 부분과 A랑 C랑 교집합한 부분을 합쳐도 결과는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서 그 실수, 여러분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각종 곱셈 공식 같은 것을 봤던 걸로 좀 비유를 들자면은 마치 A 교집합이라는 요만큼을 B한테 한 번, A 교집합을 C한테 한 번, 그 둘을 합집합으로 연결 시킨 모습과 같아서 마치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랑 비슷하면 분배 법칙과 비슷하죠. 그쵸? 분배 법칙 기억나요? M 곱하기 A 더하기 B, MA 더하기 MB 쓰자. 그치? 그것도 잘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 가로 안은 덧셈이고요. 가로 바깥에 있는 M은 이렇게 곱셈이잖아요. 그쵸? 연산에서 달라요. 덧셈과 곱셈.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M 곱하기를 A한테 한 번. 이렇게. 그치? M 곱하기를 B한테 한 번. 이렇게. 그리고 그 둘을 덧셈으로 연결했죠.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이 분배 법칙과 같이 집합에서도 그런 게 된다는 겁니다. 교집합과 합집합을 이용해서 말이죠. 이해가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반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이게 이렇게 가는 걸 우리 뭐라 불렀어? 인수분해. 그쵸?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거를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마치 어떤 느낌으로? A 교집합 공통인수로 묶자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요? 그럼 남아있는 게 B랑 합집합이랑 C가 남잖아. 그치? B랑 합집합이랑 C. 이해가요? 인수분해하듯이 이렇게 묶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A 합집합에 B 교집합 C. A 합집합을 뭐라고? A 합집합을 B한테 한 번, 다시 A 합집합을 누구한테 한 번? C한테 한 번 각각 시킨 다음에 B랑 C랑 교집합 연결이니까 얘랑 교집합 연결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색칠을 이용해서 좌변에 색칠된 부분은 여기, 우변 색칠된 부분도 여기. 똑같네? 그러니까 둘은 같은 집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분배 법칙. 그러니까 사실 이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은 좀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라서 어렵거나 눈에 안 들어오고 이러진 않는데 이 분배 법칙 같은 게 잘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안 해보던 거라서. 지금 하는 파트가 이게 이제 순수 고등학교 파트입니다. 요 전까지가 약간 중학교 때 내용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수준의 레벨.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고등학교 레벨이거든요. 교환 법칙 돼, 결합 법칙 돼, 분배 법칙 돼. 어디에 한정해서만 교집합, 합집합을 한정해서만. 차집합 같은 건 안 되거든. 마찬가지로 차집합 안 돼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제 앞에서 배웠던 분배 법칙 하듯이 공통인수라는 개념처럼 접근하면 쉬울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좀 주의 있게 볼 것이 이렇게 생긴 분배 법칙. 두 번째는 거기 오른쪽에 있는 드 모르간 법칙. 교집합을 시킨 거를 여집합 시킨 거랑 여집합을 각각 시킨 다음에 이걸 합집합 시킨 거랑 둘이 서로 같더라. 비슷한 방법으로 합집합을 시킨 다음에 여집합 시킨 거랑 여집합을 각각 시킨 다음에 교집합 시킨 거랑 아이고 같더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식을 묶어서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내용은 다 여러분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면 돼요. 포인트가 있다면 지수법칙이랑 좀 비슷하죠. 여집합이라는 게 이렇게 각각 하나씩 다 이렇게 붙어요. 그렇죠? A 여집합, B 여집합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 여집합이요, 이 가운데 있는 이 기호를 뒤집는 역할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요? 방법은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려! 그래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려. 요것만 증명해 볼게요. 첫 번째 거만 증명할게요. 교집합은 여기고요. 가운데.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니까 이렇게 색칠되지 않겠어. 이해가요?
이해가요? 색칠하는 거 싫어요? 그럼 이렇게 할까 차라리? 1, 2, 3, 4 무슨 말이냐면 A는 집합 1, 2를 의미하고요. B는 집합 2, 3을 의미해요. 교집합하면 누구겠냐고요? A 교집합. 누구니? 2만 남잖아, 그치? 이해가? 그러면 그거 여집합 시켰으니까 이제 뭐가 되겠을 거야? 2를 제외한 1, 3, 4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요거 좌변은 1, 3, 4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A 여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 누구야? 3, 4지? B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누구야? 1, 4지? 이거 두 개를 합쳐봐라. 그럼 합치면은 이제 이거 1, 3, 4냐? 그치? 여기도 1, 3, 4고 이것도 1, 3, 4니까 어때? 둘이 같네? 같은 집합. 이해가죠? 이제 색칠하는 게 좀 힘들다, 귀찮다, 색칠하다가 헷갈린다, 색칠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디 색칠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제 요 방법도 꽤 이용할 거예요. 1, 2, 3, 4 이렇게 3개짜리 같은 거를 증명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거 증명하고 싶을 때는 A, B, C, U 잡은 다음에 원수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잡고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나? 정말? 성립하나? 성립하나? 이 3개짜리들 성립하나? 하고 싶을 때 아까처럼 색칠해도 되고요. 이거 하나씩 찾아서 이건 집합 누구야? 이건 집합 누구야? 그러니까 교집합은 누구야?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색칠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주목할 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 눈에 안 들어오는 게 하나 이거. 첫 번째가 뭐 이거? 분배 법칙. 두 번째가 뭐라고 이거? 드 모르간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아니고 이 앞에서 나왔던 건데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차집합을 바꾸는 방법을 배워요. 앞에서 했었는데 기억나나? 뭐냐면 A 차집합 B랑 같은 게 뭘까라고 해서 제일 많이 변형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차집합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 차집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A 색칠한 다음에 B를 제외해라 이랬잖아, 그치? A를 색칠하고 B를 제거하면 이쪽 반달 모양 나오는 거 이해가죠? 그쵸? 근데 이게 어느 부분과 똑같냐면요. B 바깥쪽,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A와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치? 둘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표현 방법이 가능한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이 차집합 기호를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앞에 얘기했던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모론 법칙 다 어때요? 차집합이 등장하지 않죠. 계산해보면 그렇죠? 이것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다 교집합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 차집합이 나오면요 차집합 기호는 쓸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꿔치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집합과 여집합 이해가? 두 집합을 빼시오가 나오면요 동그라미 세고 그대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라고? 가운데에다가는 이거 쓰고 뒤에다가 이거 쓰겠다는 거. 이해가지? 그래서 고쳐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 갖고 다시 또 드모르한 법칙이 섞여 있다든지 분배 법칙이 섞여 있으면은 그런 거 이제 정리할 수 있겠지. 식을 막 써가지고. 차집합은 어쨌든 쓸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집합이 나오면 그냥 고치고 시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정리하는 걸 배워요. 되게 복잡한 집합식을 주고서 이 집합식을 간단히 하시오를 배우는 거고 이게 옛날에는 좀 중요했던 단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뭐 많이 평가를 많이 했던 단원이긴 한데 요즘은 많이 좀 쇠퇴했어요. 철학했습니다. 요즘 잘 안 나와요. 요즘은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안 나와서 무슨 말인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필수 예제 9번 볼게요. 필수 예제 9번을 보면은 1번에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풀이를 보면 뭐 풀이를 살짝 보면 알겠지만 벤 다이어그램 없이 그냥 쭉 식으로만 이걸 풉니다. 옛날에는 이게 먹혔어요. 이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한번 시범 삼아서 보여준다면
우선적으로 고칠 건 뭐냐? 아까 얘기했죠. 다른 연산과는 다르게 차집합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교환도 안 되고 결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집합부터 먼저 바꿔치기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A와 B가 있으면 차집합 기호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는 거지. 그치? 이해가지? 그래서 나머지 그대로 쓰고요. A 교집합, 괄호치고 여집합은 그대로 쓰고 가운데 있는 차집합만 바꿔치기 합니다. 내가 지금 뭐 썼다고요? 여기 넘어올 때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랑 같아 라는 이 기본 공식을 좀 쓴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괄호치고선 그 바깥의 여집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괄호치고선 바깥의 여집합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법칙? 드 모르간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요 뒤에는 요만큼이 이제 바뀌게 되죠. 앞에 있는 A에도 여집합 기호가, 뒤에 있는 B 여집합에도 여집합 기호가,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교집합도 뒤집어서 이렇게. 이해가죠? 뒤에 있는 이 가로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 앞에 A 교집합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뭐 썼다고요 이게? 드 모르간 법칙이죠? 두 집합의 교집합의 여집합을 해 하면은 각각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쓰는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쓰고 싶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제 여기를 일단 소괄호로 바꿀게요. 이거를 A 여집합과 합집합. 여기 뭘까? 여기 바로 이제 B가 됩니다. 여집합의 여집합. 여집합이 약간 어떤 느낌이라 했는지 기억나? 색반전 같은 느낌이라 했어. 흰색은 검은색으로, 검은색은 흰색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거든, 일종의. 그러니까 색반전 두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치? 검은색은 흰색, 다시 검은색으로. 흰색은 검은색 같다가 다시 흰색으로. 그치?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방금 한 거.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자기 자신과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이해가나요? 그러고 봤더니 괄호 바깥쪽은 교집합 기호인데 안쪽은 합집합이네? 서로 다르네? 이럴 때 쓰는 게 뭐라고요? 분배 법칙. 이만큼을 너한테 한 번 분배하자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A 교집합을 여집합 자리에 한 번, 다시 A 교집합을 B한테 한 번. 이렇게 두 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둘을 서로 합쳐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요? 그래서 준식은 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썼다고요? A 교집합의 B 합집합 C가 나오면 A 교집합을 B한테 한 번, A 교집합을 C한테 한 번 한 다음에 둘을 합쳐라 라고 하는 분배 법칙을 쓴 겁니다. 그쵸? 이건 뭘까? 이게 이제 공집합이 돼요. A랑 A 나머지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 찾기. 겹치는 게 어딨어? 그치? 이해가 돼. 홀수랑 짝수의 겹치는 부분은 없듯이, 그치? A와 여집합의 공통 부분은 없죠. 공집합이 되죠. 지금 방금은 뭐 썼다고요 또? 어떤 집합과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라고 지금 쓴 거예요. 앞에는 공집합이 되고요. 합집합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뭘 쓸 거냐면요. 공집합은 어떤 다른 집합이랑 합쳐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A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해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다른 거랑 합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 무의미하잖아. 그렇죠? 따라서 앞에 합집합 시키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뭐만 남는다? 이게 A 교집합 B만 남는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준식을 다 한 것 같이 몇 단계 얘기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에 걸쳐서 최대한 간단히 한 건 결국 A 교집합 B야를 만들어내는. 이해가요? 이런 거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도 연습을 했었어야 된다. 는 한 10년 전 얘기야. 요즘에 이렇게 안 하더라고. 애들이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왔는지 아니면 편리한 걸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요. 애들이 다 1, 2, 3, 4 A 차집합 B가 어디예요? A 차집합 B가 1인 거 이해가요?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그 1의 여집합이라고. 그럼 누구야? 2, 3, 4잖아. 그치?
누가? 이만큼이 싹 다 2, 3, 4라고 이만큼. 그거랑 A랑 겹치는 부분 찾는 거야. A가 누구였어? 1, 2였잖아. 1, 2랑 얘랑 겹치는 부분 찾기. 누굽니까? 2뿐이죠? 그렇죠. 그 2에 해당하는, 얘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냐고요? 교집합 아니겠어요? 뭐야, 왜 이렇게 쉬워? 그래서 애들이 단점만 하는 거야. 저렇게는 못하겠으니까. 특히나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연산만으로 간단히 하시오 하려면요, 우선적으로 차집합부터 제거해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아까 얘 설명했는데 잠깐. 차집합만 유일하게 교집합, 아니,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드물어법칙 아무데도 등장하지 않거든. 그래서 일단 차집합부터 제거하는 거고요.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보다시피 드모르간 조던 애들 내가 좀 더 때려줄 거야. 분배법칙 이런 것들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차집합 제거하기, 드모르간, 분배법칙 이 세 가지가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보면은 그냥 이해할 만한 것들 이런 느낌이 있거든. 뭐 여집합의 여집합 이런 거 이해가니? 요거 말고 이제 흡수법칙이라는 것도 있긴 해. 사실은 흡수법칙 뭐 여러 가지 또 있겠는데 나머지는 그냥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는 것들일 거고 요 세 가지가 이제 조금 많이 어색하다? 안 다뤄봤다. 다뤄보지 않았다 그동안 했던 것들이라서 요거에 주목하면서 연습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식으로 할 때는 요 세 가지에 좀 주목하시고요. 수식이 싫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 이해가요? 조면 때릴 거예요. 조라 감히? 내가 저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니까 한번 여기 어차피 식으로는 적혀 있잖아, 그치? 식으로 있으니까 난 짧게 풀까? 어떻게 할까? A 여집합, 합집합, B 차집합, A의 여집합. 어차피 식은 여기 써 있으니까 답지에 식으로 안 풀고 그냥 이걸 풀까요? A 여집합이 누구니? 여기서 A 제외한 애들 3, 4집 그래 안 그래? B 차집합 A 하면 누구야? 3 나오는 거 이해가니? 이거 3이거든? 그 3이라는 애의 여집합이라고 여기. 그치? 그러니까 3, 4랑 3의 여집합이 누구야? 1, 2, 4잖아. 그치? 근데 합쳐봐라, 야. 합치면 뭐 나와? 1, 2, 3, 4 나오지? 다 합치면, 그치? 1, 2, 3, 4는 전체 집합 U 아닌가요? 이해 가요? 졸려? 잠이 와?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 굳이 어렵게 해. 혹시라도 내가 수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친구가 있으면요. 해보시고, 안 되면 갖고 오세요. 잘 못하겠다 하면은 갖고 와. 나는,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하다. 식으로 하는 거. 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 무조건 차집합부터 먼저 없애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차집합부터 먼저 없애고 나서 가로 안에 이렇게 여집합 같은 거 있으면은 아 이거 드모르간 법칙 써서 다 풀고 공통인수 찾아가지고 분배 법칙 쓴다든지 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고치다 가면 이제 한나절 걸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것도 이걸로 풀까? 식으로 풀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대답 안 해? 내가 녹화 중이라고 안 뗄 거 같지? 어떻게 해서 주겠어? 벤다그램? 오케이, 좋아. B 차집합 A가 누굽니까? B에서 A 빼는 거니까 3 나오죠? 합집합. 그러면 B에서 A 여집합을 빼라. B는 이만큼이고 A 여집합은 이제 다시 쓸게요. B는 3, 2, 3이고요. 아니 어떻게 쓸까? 요거만 따로 계산할게요. B는 2, 3이고요. A 여집합은 3, 4예요. 그러면 2, 3에서 3, 4를 빼면 뭐 남아? 이건 뭐예요? 피스가 남나요? 2가 남죠? 그렇죠? 이 뒤에 있는 결국은 2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2랑 3이랑 합쳐봐라니까 뒤에 전체하고 뭐가 되냐?
2, 3, 2가 되죠? 네, 따라서 B 2, 3이네? 2, 3, 2에서 얘를 빼내라 합니다. 뭐 남죠? 안 남죠. 공집합입니다. 이해가요? 쉽죠? 답안할 수 있겠어? 100점? 아니 뭐 녹화 중이라 대답 안 하는 거야? 원래 대답 안 하는 거야? 원래 대답 안 하지, 그치? 이해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많이 유용하다. 근데 그래 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쉽게 푸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나는 연습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둘 다 추천합니다. 둘 다 해보는 게 좋겠죠. 필수제 10번 깨우 무시무시하네요, 그쵸? 이거에 A까지 교집합한 게 공집합이다. 일단 이만큼을 간단히 하면 모계를 찾는다 항상 하세요. 일단 저 집합 AB밖에 없어요. 지금 참고가, 그렇죠? AB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지만 사실 저게 단순화시키면요 짧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집합 아니면 B집합 아니면 AB집합 B 이렇게 간단히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답이 일단 이 좌변을 간단히 하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잘 모르겠어 할 때는 1, 2, 3, 4를 써서 푼다는 거죠. 1, 2, 3, 4 1, 2, 3, 4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자. A 여집합은 누구야? A 바깥쪽이니까 3, 4 B 여집합은 누구야? B 바깥쪽이니까 1, 4 그치? 그 두 개를 합쳐봐입니다. 이해가요? 그럼 이게 1, 3, 4인 건 이해가죠? 그래서 앞에 일단 요만큼까지가 간단하게 1, 3, 4 라는 거고 자 A는 1, 2 B의 여집합은 1, 4 둘을 합쳐봐 하면은 마찬가지인 게 이것도 이거 1, 2, 4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뒤에 요거는 1, 2, 4 멍 때리고 있는 친구 혼나고 싶어. 뭐 안 써? 가만히 있을 거야? 이해가요? 둘을 교집합하라고 했어요. 그럼 교집합은 누가 될 것 같아요? 1사네요. 1사. 이해가요? 1사? 겹치는 게 1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 1사랑 이제 A는 1, 2니까 늘 교집합해봐 이런 거예요. 식이. 뭐만 남아요? 1만 남죠. 그쵸? 1만 남죠. 그래서 이게요 1만 남아요. 이 빨간색 밑줄에. 그 1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갈까요? 네.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좌변을 간단히 하면 그냥 H집합 B예요. 1 자리만 남으니까요. 1자리가 여기니까요. 요쪽 반다. 근데 그게 공집합이래.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지. 선생님 이거 1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공집합이래. 뭔 소리예요? 그 얘기는 사실 이 1이라는 원소가 없나 봐요. 이게 실제로 없나 봐요. 이렇게.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공집합이잖아. 그치? 이게 뭘 의미해 결국은? A라는 집합엔 2밖에 없고 B라는 집합엔 2, 3, 2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렇지. A가 B의 부분집합. 이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좌변이 의미하는 거는 A 차집합 B라는 뜻이고 그 A 차집합 B 자리가 공집합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또 A가 B의 부집합이라는 의미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 필수제 10번이. 필수제 10번은 A가 B의 부집합이다라는 이 사실과 항상 옳은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쓰라는데 1번이 벌써 A가 B의 부분집합이 있으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혹시 1번이 없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얘랑 같은 의미 갖는 거?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가 A예요 라든지 A 합집합 B가 B예요 라든지 방금 썼던 것처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이런 게 다 얘랑 같은 뜻이에요. 얘랑 같은 뜻인 것도.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고요. 그걸 다 외우진 말고요. 여러분 뭐가 그랬어? 그냥 보기에서 만나 틀리나만 확인하라고. 오케이? 녹화하면은 뭐가 가장 큰 단점인 줄 알아요? 대답을 안 해요. 카메라 돌릴까 이렇게? 대답 안 해? 졸려? 응, 졸려. 피곤해? 응, 피곤해.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는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과정은 아닌데 학교 시험에는 참 많이 나왔던 파트입니다. 근데 요즘엔 또 거꾸로 안 나오던데. 가장 최근에는 또 안 나오기 시작하던데 여기 파트들. 첫 번째는 배수의 모임을 나타내는 집합을 갖고 계산하는 문제들. 두 번째는 대칭차 집합이라는 개념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게 한때 참 잘 나왔어요. 한때. 지금은 좀 약간 조금 인기가 시들시들한데요. 그래서 하나씩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A 하고선 이 밑에다가 조그맣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하나 쓰는 이런 집합을 하나 상상해 보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요, 저 집합은 저 숫자의 배수의 모임. 그러니까 지금 A3 썼다는 얘기는 3의 배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3, 6, 9, 12, 15, 뭐 이렇게 나가는 무한 집합이죠.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하나 정의하겠다? A하고선 이 오른쪽에다 조그맣게 K라고 적는 숫자 하나 적는 이것을 K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하나 정의하자. 그랬을 때 저 집합들 사이에 뭐 조집합, 여집합, 뭐 차집합, 기타 등등등 연산했을 때 어떤 규칙이 있을까? 요령이 있을까?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을까? 정리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연구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배수인 것도 있고요. 이 문제집에 따라서는 약수에 관련된 것도 나오게 돼요. 약수. 이해가? 그러니까 A6은 6의 약수의 집합 이런 식으로. 말이 달라지면 또 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 이동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배수의 집합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만 할게요. 교집합은 어떤 규칙이 있을까? 합집합에도 어떤 규칙이 있을까? 라는 건데요. 교집합은 이건 규칙이 있어요. 근데 합집합은 규칙이 애매합니다. 없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요, 그냥 숫자를 쭉 나열해보면 금방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A2 교집합 A3. A2가 뭐야? 2의 배수의 집합, 그치? 쉽게 말하면 뭐의 집합? 짝수의 집합이지. 2, 4, 6, 8, 10, 12, 14 이렇게 나가는 거. 이랑 교집합. A3는 뭐라고? 3의 배수의 집합. 3, 6, 9, 12, 15, 18 이렇게 나가는 거. 이해가지? 교집합하면 누가 나오겠니? 겹치는 거 찾는 거니까 여기서 3 없어. 6 있잖아, 그치? 6. 9 없어. 12 있잖아, 그치? 12. 아, 이거 아마도 6, 12 대할 것 같아, 그치? 이게 뭘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6의 배수의 집합. 그래서 2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의 공통부분 찾는 거. 6의 배수의 집합. 흔히 말해서 2와 3의 공배수의 집합. 이런 거죠. 이해가요? 근데 이걸 만약에 합집합한다고 생각해봐요. A2 합집합 A3 이렇게. 어떨 것 같아?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6도 나오고 8도 나오고 9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14도 나오고 15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텐데, 야, 이거 뭔 규칙이 보입니까? 보통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는. 그렇죠? 합집합에서는. 그래서 말하기를 합집합 쪽은 일일이 나열해서 뭔가 규칙을 나름 찾는 거지 이 자체가 규칙을 이룬다 하기 좀 불편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교집합은 확실히 잘 보일 겁니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고요.
이것도 조금 더 심화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긴 해요. 사실 뭐 AP와 AQ의 교집합 PQ가 서로 쓰면은 이건 APQ랑 같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게 되게 많긴 해요. 사실은 많은데 괜히 이러면 또 머리 아파지니까 그냥 여러분은 배수의 집합하면요 교집합이 뭔가 해결될 수 있어. 합집합은 해결 안 돼. 그 정도만 알고 나서 그냥 문제를 적어서 푼다. 그 정도만 일단 익혀두자고. 뭐 하자고? 특강 1번을 풀어볼 거야. 가만히 있으면 졸리고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뭔가 머리를 굴려야 돼요. 자, 자연수 K의 양에 비해서 집합을 AK를 할 때 이거 1번이 뭐냐면요. A2 합집합 A3 교집합 A4예요. 아까 얘기했죠. 합집합은요. 규칙을 적당히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쓰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집합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되게 띄엄띄엄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수 전체에서 빠진 것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되게 띄엄띄엄 나오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거 합집합이고 이 바깥은 교집합이니까 뭐가 될 것 같아? 분배 법칙. 이해가요? 응? 교집합 A4를 너한테 한 번. 뭐라고? A2한테 한 번. 누구를? 교집합 A4를. A3한테도 한 번. 교집합 A4를. 이렇게. 한 다음에 둘을 어떻게 묶자고? 둘은 합집합으로 묶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을 쓴다면 뭐야? 이것도 교집합이고 이것도 교집합이니까 둘 다 A의 땡땡이야. A의 땡땡이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교집합끼리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합집합은 이렇게 땡땡으로 못 고쳐요. 그럼 생각해봐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통부분 찾는 거야. 2와 4의 공배수. 누구예요? 4의 배수잖아요. 이거 이해가요?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뭐가 라고? 숫자를 좀 몇 개 써보는 게 좋아요. 앞에 거는 2, 4, 6, 8, 10, 12. 요거는 4, 8, 12, 16. 교집합? 4, 8, 12, 16. 그때 나오네? 이런 식으로. 3의 배수와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공통부분 찾기. 3과 4의 공배수. 뭐겠어? 12의 배수입니다. 그쵸? 이건 A, 12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따라준 식은 이렇게 고쳐져요. A4와 A12의 합집합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가요? 네. 그게 다시 A4가 되는 거 혹시 이해갈까요? 이해갈까요? 안 가요? 이거는 뭐라고요? 4의 배수라고요. 4, 8, 12, 16, 20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12의 배수. 12, 24, 36 이렇게 하는 거라고. 두 개 합쳐봐. 근데 12, 24, 36 다 이 안에 있잖아. 어차피. 네. 그러니까 A4랑 같은 거죠. 이해가? 네. 이거를 몇 가지 규칙을 발견했다고 이거 다 수식으로 적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이제 걱정되는 건 그런 거지. 이걸 해버리면요. 여러분이 이거 하면서 저것도 외워요?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그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파트긴 한데요. 그것까지 공식화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그것까지 공식화가 가능하면은 이제 모의고사 1등급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목표는 모의고사 1등급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좀 나열해봐라. 쭉 써봐. 그럼 아마 규칙이 나올 거야 라는 거고, 특히나 이 배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교집합 자리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있어요. 교집합이 확 이렇게. 그리고 합집합은 배수, 그러니까 서로 4의 배수가 10이 아닌가?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이게 하나로 합체가 되긴 해요. 그게 안 될 때는 안 되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그렇게 하면 이제 일반화 시킨 내용이니까 안 할게요.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2번을 보면은 A6 합집합 A12 A9 합집합 A18을 교집합하라는 게 있어.
지금 보다시피 네 집합은 다 다른 거야, 그렇지? 6, 12, 9, 18이니까 뭐 쉽게 말하면 A, B, C, D라는 집합이라고. 분모의 법칙 같은 거 쓰기에는 너무 빡세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합집합을 어떻게 간단히 하니 못하는데 실제로 어떨 것 같아요? 6의 배수가 10이죠? 이거요 A6 된다고 그러지. 다시 할게요. 이게 뭐라고요? 6의 배수 집합. 6, 12, 18, 24, 30 이렇게 나가는 집합이에요. 이해가요? 얘는요 12 배수의 집합. 12, 24, 36 이렇게 나가는 집합이라고요. 그렇죠? 12, 24, 36이 다 이 안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봐야 이거 아닌가요? 그냥? 그래서 앞에 게 A6 6의 배수 집합이다 이거지. 아이 그래 써줄게 이것들아. 아이 진짜 내가 안 써주려고 했는데 이씨. A의 P, P는 소수고요. A의 NP 항상 이제 이런 관계 있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런 관계 있어요. 소수가 아니어도 돼요. 심지어 A10이랑 A24가 있으면 이렇다고요. 왜? 이건 12의 배수니까 12, 24, 36, 48, 60, 70이 들어갈 거고 이건 24의 배수니까 24 얼마야? 48, 72, 90 이죠? 나올 거고 이 여기 있는 숫자가 다 이 안에 있지 않냐고. 24도 있고 48도 있고 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랑 이렇게 배수 관계가 있으면요 작은 쪽이 더 커요. 숫자가 작을수록. 두 번째 관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9의 배수가 18 아니야. 합집하면 뭐 나올 것 같아? 이게 A2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뭐라고요? 그냥 써! 여기다 이거는 9의 배수니까 9, 18, 27, 36 이런 거고 이건 18의 배수니까 뭐 18, 36 이렇게 하는 거지 뭐 54 이렇게. 그치? 다 이 안에 있네. 그러니까 A9가 맞지 뭐. 이해가? 그래서 준식을 간단히 뭐라고요? 그냥 이거는 A6 앞에 건 A6 뒤에 건 A9입니다. 뭐라고요? A6과 A9의 교집합 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해가? 그럼 이거는 뭐랑 같을까? 또 이거는 모르겠으면 뭐라고? 써. 6의 배수는 6, 12, 18, 24, 30 이런 거고 9의 배수는 9, 18, 27, 36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럼 교집합이잖아. 공통부분 찾기. 누구야? 18이 나온다든지, 그치? 36도 있겠지? 36이 나온다든지. 이해가? 뭘 것 같아? 18의 배수죠. 이해가요? 간단하게 하면 A18과 같다. 그러니까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공통이잖아. 6과 9의 공배수. 그 18의 배수 아닐까? 최종 배수가 18인데? 이해가요? 그런 거 관련된 건데 뭐 최대 공약수다, 최소 공배수다, 배수 관계다 헷갈려 할 수 있어. 분명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몇 개 적어보세요. 물론 이렇게 쭉쭉쭉 적으려면은 이제 산수가 빨라야겠지. 그치? 계산이 좀 빨라야 될 거야. 구분하는 좀 잘해야 될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배수 관련된 몇 가지 기본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배수는 또 이렇고 약수는 또 달라요.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머리가 뽀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할 거예요. 1번 하나도 안 시킬 거예요. 부담감 갖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하세요. 교재에 있는 것까지만 하세요. 뭐 더 찾아서 뭔가 더 해야지라고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알겠죠? 개념 원리 다 풀고 RPM 다 풀고 내가 배출 모의고사 다 풀고 그렇게 한 친구들은 이제 조금 심화를 찾아서 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 전까지 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대칭 차집합.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부분을 지칭하는 집합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부를 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A 차집합 B 자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B 차집합 A 자리고 그 두 개를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 차집합 모양을 이렇게 대칭되듯이 거울에 반사하듯이
좌우로 나온 것을 이렇게 합쳐놓은 모양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뭐 복잡하겠어. 뭐 나는 여기다 가운데다가 별 표시하고 써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뭐 세모를 써야지. 네모를 써야지. 동그라미를 써야지. 동그라미에 점도 찍어야지. 뭐 이렇게 다양한 기호로 어떻든 표현은 가능해요. 내용은 다 이게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요집합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자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양이 이런 게 나온다 싶으면은 이걸 이제 대칭차집합. 지금 내가 색칠한 게 합집합 자리에서 교집합 자리를 뺀 거로 볼 수도 있다는 거 이해 가나요? 전체에서 교집합만큼 지웠다. 이해 가요? 그렇게 봐도 좋고요. 이렇게 봐도 괜찮을 거예요. A 쪽을 먼저 색칠하고 색반전 개념을 잘 이용하고 색반전 A를 색칠한 다음에 자 이제 B를 색칠할 차례인데 B를 색칠하면서 흰색이네는 색칠을 해. 그리고 검은색 부분이네 이건 지워.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다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쨌든 기호화 시킬 건데요. 나와 있을 때 일단 여기 색칠하고요. 여기 색칠하면서 아까 칠했던 부분 중에 색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색칠이 된 부분들은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버스 오델로라는 게임 알아? 보드게임 몰라. 졸려. 그치? 이렇게 몰라? 이렇게 흑백 이렇게 뒤집는 게임 몰라? 아이 진짜 대화가 돼야지 그것이. 아니 보드게임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은 검정색 한쪽은 흰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목 두듯이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이게 한 번도 못 봤어 이런 거 게임? 그거 이제 놓으면 흰색 놓고 검은색 놓고 흰색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양끝이 흰색이면 이것도 흰색으로 이렇게 뒤집고 이거 말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검은색 놓고 또 흰색 놓으면은 이것도 가운데 또 뒤집고 검은색도 죽기만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은 색깔 칠하나 흰색이 많을까 검은색 많을까 이렇게 하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알아요? 보드게임이 뭔진 알아요? 젠가는 해봤어요? 부루마블은 알아요? 와 심각하구나.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개념처럼 색칠한 건 안 한 걸로 안 한 건 색칠하기 이런 느낌으로 색반전을 이용해서 색칠해도 괜찮아요. 뭔 말인 거 하니 이렇게 단순한 것만 나오진 않고 복잡한 것도 나올 거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A 차집합 B에다가 이 대칭 차집합 뭐 C 차집합 B를 해봐 막 이런 것도 시킬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색칠해야 돼요? 어떻게 풀었어야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제 쉽게 하자면은 이래서 이거 어떻게 색칠해요 하면요. A 차집합 B가 이만큼인 건 이해 가요? 여기 내가 까만색으로 일단 색칠한 거예요. A 차집합 B 자리를. 그렇죠? C 차집합 B 자리가 C 차집합 B 여기인 거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게 색칠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두 번 칠한 곳이 생기죠? 여기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색칠한 곳. 요게 얘랑의 대칭 차집합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되게 색칠 하나를 이용해서 금방 구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걸 여기다 놓고 계산할 거야, 니들이?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대칭 차집합을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 차집합을 한 거, 저쪽 차집합 한 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라고 보통 정의를 해요. 얘는 이렇게 표현도 해요. 합집합 한 거에서 교집합 한 거를 빼자. 그럼 말 그대로야. 이쪽 까만색 칠한 거랑 녹색 칠한 거랑 중에서 겹쳐있는 부분만큼 빼자고. 이해가? 그런 식으로 색칠하는 걸 이해를 한다면, 색칠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뭔가 구해야지 라고 생각은 안 할 거고 색칠 몇 번으로 끝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바로 한 번에. 이해가?
옛날에는 이것까지 할 줄 알아야 대칭 차집합 대비를 했던 건데 그냥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냥 딱 여기까지 있는 문제까지만 하라고요. 딱 졸지 말고 특강 1번에 있는 거 45페이지 A 세모 B를요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차집합한 거랑 차집합한 거, 합집합한 거. 이거 아까 봤던 그 대칭 차집합 그거네. 기억부터 미음까지 항상 옳은 걸 구하시고 A 세모 A 여집합. 자 지금은 잘 들어. 지금은 그냥 대입해서 연산하는 연습만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래. 요것도 해봐야 돼. 수식으로 푸는 것도 해봐야 되고요. 가능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한번 해보는 게 괜찮을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이해가?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세모 그대로야. 자, 봐봐. B자리에 A 여집합 대입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지. A 차집합의 B자리 합집합. B 차집합의 A자리라고 하는 요 모양에 B라는 집합 자리에 얘를 넣은 거 아니겠냐고. 그치? B라는 이 집합 자리에 A 여집합 넣은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여기가 A 여집합, A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이해가 안 가? 이해가요? 그러면 이게 혹시 뭔지 알 것 같아요? A에서 A를 색칠하고 A 나머지만큼을 지우래요. A입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A 바깥쪽만큼 색칠한 다음에 A만큼 지우면 A 바깥쪽 그대로 주고 그 두 개를 합쳐버려요. 뭘까요 하면 U입니다. 이해가? 네. U입니다. 전체 집합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억은 맞는 거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수식으로. 수식이 싫으신 분들 난 수식도 좋아하는데 니들은 싫지? 뿡이다 이것들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U를 그리고요. 집합이 A밖에 없으니까 A 하나만 그릴게요. 이렇게. 먼저 얘를 색칠하세요. 깜장색으로 A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집합 A 여집합. 얘도 색칠하세요. 이만큼. 여집합 다리 바깥쪽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겹쳐서 색칠한 게 있으면 그건 지우면 돼요. 근데 지금 A쪽 색칠하고 여집합 쪽 색칠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죠? 그럼 색칠한 부분은 결국 전체가 다 색칠해 버렸네요? 따라서 이게 뭔데요? U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도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한번 풀어보라는 거지 내 말은. 식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대입해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니은 U랑 공집합이랑 대칭 차집합 시키면은 어느 부분이 나올까? 과연 공집합이 나올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다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왼쪽 집합을 오른쪽 집합은 이 두 자리. 이해가? U에서 공집합 뺀 거 하나랑 공집합에서 U 뺀 거 하나랑 합쳐라! 이렇게 푸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식으로 푼다면. 이해가요? U에서 아무것도 안 뺄 거니까 U고요. 공집합에서 뭘 지워도 어쨌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입니다. 두 개를 합쳐보라고요? U죠. 전체 집합. 이해가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 U를 색칠해요. 이렇게. 전체 집합을. 그리고 공집합을 색칠해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니까 아무에도 색칠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 나눈 결과는 누구예요? U잖아요. 답은 U. 전체 집합. 이렇게 된다 이거지 내 말은. 이해가? 네. 이거 애들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 왜 나 힘들어. 로또도 안 되고 말이야. 힘들다 보겠더라 지금. A 공집합은 A인가요? 라는 질문. 그림으로만 해결할까요? 뭐라고요? A에 색칠하고요. 그 다음은요? 공집합에 색칠을 해요. 그리고 겹친 부분은 지우면 됩니다. 공집합은 아무도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도 없는 부분에 색칠하세요.
뭔 소리야? 색칠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 그치? 따라서 남는 부분이 누구야? A잖아! 그러니까 이 맞네, 이렇게. 이게 가한가? 리얼! A랑 하면 공집합이 맞느냐라는 질문. A에 색칠하고요. 왼쪽 집합에 색칠하고요. 오른쪽 또 A에 또 색칠하세요. 색칠하면 색칠이 두 번 된 것은 뭐라 했죠? 아까 좀 전에? 지우려면 그럼 방금 이 부분 다 지워야겠네요? 뭐요? 아무도 색칠이 안 되어 있네, 그치? 그러니까 공집합이 맞네요. 이게 가? 이게 가인가? 아이씨, 공집합이 맞잖아, 이것들아. 그 다음 미음 A와 U를 하면 얘가 나오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 U, A. A에 색칠하시고요. 그 다음 어디에 색칠해? U. 이 전체에 색칠을 해. 근데 두 번 칠한 곳은 지우래매 이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색칠된 부분은 어디에 색칠된 거랑 같아? 여기다 색칠한 거랑 같지? 그치? 그럼 맞는 거지. 이해가 가한가?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니은에서 아까 U랑 공집합한 것만 U 나왔고 나머지 다 맞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대칭차집합이라는 개념도 있다. 이 두 개는 교과 과정은 아닌데 학교에서 내신 어차피 내신이야 뭐 등급 매기는 거기 때문에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내는 문제라서 종종 나오니까 연습하는 차원인 거고요. 나중에 아마 RPM 하면은 RPM에도 몇 개 있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들이. 그 전까지는 일단 여기에 있는 거 교재에 있는 것만 일단 열심히 반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개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어제도 잠깐 했던 건데 요거 하고 나선 잠시 쉬었다가 연습 문제를 다는 못 풀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최대한 풀고 나서 남은 연습 문제는 다음 주 토요일 날 풀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집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명제를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네. 어제 잠깐 얘기했던 유한집합일 때 원소의 개수를 세는 그 기호로 예전에도 했던 건데요. 저런 기호를 하나 배운 적 있었어요. 그쵸? NA. NA가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은 A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 세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니? 라는 게 나와요. 어제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에 A개의 원소가 있고 B개의 원소가 있고 C개의 원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 합집합은 결국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걸 구하라는 의미 아니겠느냐? 그치? 합집합이라는 건 세 개 다 합친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마치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랑 더한 다음에 B 한 번만 빼면 되지 않겠느냐? 그치? 네. 한 번씩 더한 다음에 겹친 부분 한 번 빼주면 A, B, C 한 번씩 더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게 뭐고 합집합 원소의 개수라면 이건 뭐야? A 원소의 개수. 이건 뭐야? B 원소의 개수. 이건 뭐야? 교집합 원소의 개수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요 A쪽 한 번, B쪽 한 번, 교집합은 뺀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이 원리는 여러분이 이미 초딩 때도 해봤어요. 안 풀어봤을 거라고 또 우길 거죠, 그쵸? 나는 초딩 때 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벼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부채꼴을 만들어서 겹친 부분 넓이를 치자. 이거 하실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반띵하면은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면은 이 반쪽 넓이 나오지 않습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아,
그래 안 그래? 졸지 말라고 했는데 도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일어나? 아니 또 어저께 뭐 했길래 또 계속 졸고 있다 여기. 땡땡아 녹화 중이라서 실명 거론 안 할게요. 땡! 안 일어나! 이거 이해 가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면은 요 이파리 반동 넓이 나오잖아요? 곱하기 2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잘 들어봐.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요. 곱하기 2하면 돼요. 이게 답인 거 이해갔죠? 그러면 이쪽 부채꼴이랑 이쪽 부채꼴을 더한 다음에 정사각형만큼 빼도 되지 않아요?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어려워요? 아니 부채꼴에서 삼각형 뺀 다음에 2배 하려면 그럼 부채꼴 2개랑 삼각형 2개 빼는 거 아니야? 부채꼴 2개에서 삼각형 2개가 정사각형 아니냐고. 이해가? 잘 들어. 이 꽃잎은 일종의 얘와 얘의 교집합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교집합은 어떻게 해달래 하면요. 이쪽 더하고 이쪽 더한 다음에 합친 부분만큼 빼겠다는 거야. 이해가? 여러분은 이미 뭘 배웠냐면요. 교집합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쪽 넓이 구하고 이쪽 넓이 구한 다음에 합집합만큼 빼면 돼를 배운 거나 마찬가지야 이미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놓아요. 요 식에서 요거 이해한 게 요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요? 모르겠어요. 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인 거 모르겠다.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에이씨. 그럼 교집합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얼마냐고요? 마이너스 요렇게 기항하고 요 플러스 요렇게 기항하면 뭐 남냐? NA 더하기 NB에서 합집합 뺀 거 이렇게 나온 거 이해 가니? 이해 가니? 네. 빨간식이랑 파란식이랑 다른 거니? 똑같은 거잖아. 그치? 이항만 한 거잖아. 이렇게 서로. 그치? 이걸 이미 배웠다고 초등학교 때 교집합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해요? A쪽 넓이 구하고 B쪽 넓이 구하는데 합집합만 빼면 돼. 이거잖아 이거. 이 교집합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쪽 넓이 구하고 이쪽 넓이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합친 것만큼 빼면 돼요. 에이씨. 이해가? 이거를 집합이 3개짜리인 것, 4개짜리인 것, 5개짜리인 것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 개념을 보면 참 재밌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뭘로 쓸까? 이거 쓸까? 난 이렇게 합친 거 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해 하면요. 오케이. 일단 한 개 쪽은 다 더해줄게. 그 다음에 겹친 부분 2개 쪽은 빼줄게. 그 다음 3개 쪽은 다시 더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3개짜리 집합은. 이걸 아까처럼 벤더에 그래가지고 몇 개 설명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은 일단은 더해줄게. 그 다음은 빼줄게. 그 다음은 더해줄게.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된다는 거거든. 한 번 정도는 내가 포함시켜주고 2개 정도는 내가 일단 배제시키고 3개 정도는 내가 다시 포함시켜주고 이걸 반복하면은 몇 개짜리의 집합에 관련된 것도 다 합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원리예요. 이게 어제 얘기했듯이 이거를 토제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토제의 원리. 포함과 배제의 원리. 집합이 4개짜리도 5개짜리도 다 됩니다. 보통 여러분한테는 이 2개 혹은 3개짜리만 보통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고요. 알아들어? 이게 다야. 여기 단원. 그 외의 공식은 어떻게 보면 좀 쓸모없는 공식이고요. 안 외워도 되는 공식입니다.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이게 뭘까요? 저게 뭘까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저게 뭘까요? 하면 된다고요.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졸려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풀고 세 문제밖에 없어. 잠깐 쉬었다가 할 거니까 쉬는 시간 동안 좀 졸리신 분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커피를 마시던가 뭐 잠을 자던가. 저기 요즘 코로나 확진도 많은데 뭐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핫식스, 뭐 레드불, 몬스터, 기타 등등 어떻게 좀 해봐 좀. 때리러 간다. 벽에서 벽에서 떨어져라. 이씨. 필수이즈 11번 48페이지. NU가 60, NA가 37, NB가 40, 그리고 NA 밥이 98. 15일 때 N 얘를 구하시오. 어제 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웬만한 것들을 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처리했던 거 있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대칭 차집합도 벤 다이어그램 그렸죠. 그 앞서 했던 것 중에 뭐 집합 되게 복잡한 걸 간단히 하시오 이런 것도 벤 다이어그램 색칠로 해결했죠. 기억나요? 그런 것도 다? 예. 원소가 어떤 원소가 어디에 있게 찾는 것도 교집합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찾아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돼요. 그림에 해결돼요. 유집합과 A와 B. 원래는 교집합이 몇 개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집합이 없어요 지금. 근데 얘가 좀 수상하다고 어떻게 되나? 이게 뭘까? A 바깥쪽과 B 바깥쪽의 공통 부분. 그게 어디인지 알 것 같니? 다시 뭐라고? A 바깥쪽과 B 바깥쪽의 공통 부분. 사실 원래 이런 거 나오면은 드 모르간 법칙을 씁니다. 보통은 둘 다 여집합 붙어 있으니까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뭐의 여집합과 같을까? 거꾸로 보는 거죠. A와 B고 이거 합집합 아니겠어? 이해가? 그러니까 합집합 바깥쪽이란 말이야. 합집합 바깥쪽에 15개가 있대. 여기 15개가 있나 봐 이렇게. 근데 U는 60개가 있거든 분명히. 전체 집합에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 아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구나? 60 빼기 15개, 45개구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이 전체는 60명이고 여기에도 끼지 못하는 아웃사이더가 15개가 있으니까 요 바운더리, 요 경기 안에는 45개가 있을 거라는 뜻이라고요. 이해가죠? 근데 합집합의 개수를 알고 A집합 개수도 알고 B집합의 개수를 알면 교집합 개수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해감? 아이 재미없어. 뭐라고? 교집합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합집합 이렇게. 꽃잎 넓이 구하는 그 문제 있잖아. 그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NA가 얼마야? 37. NB가 얼마야? 40. 여기서 합집합 몇 개야? 45개. 얼마냐? 이게. 얼마냐? 32. 맞아요? 이거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지? 따라서 여기에 32개가 있는 거야. 알고 보면은 교집합 자리에 32개만큼 원소가 찍히는 거라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리고 B집합에는 40개니까 여기 8개가 있네. A집합에 37개니까 여기 5개가 있는 거고. 원소가 다음과 같이 60개가 쫙 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찾아내라 이거죠. 이해가요? 네. 나머지는 쉽죠. B차집합 A는 여기 부분 아니에요? 몇 개 원소가 있나요? 답은 몇 개? 8개. 이해가서?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녹화 백 믿고선 졸리다 난 자야겠다
집에 가서 들어야지. 이런 친구들은 절대 집에 가서 듣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듣는 친구가 한 번 더 들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은 졸리고 집에 가서 들을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절대 듣지 않습니다. 알았어. 12번. 지금은 이제 ABCD가 아니라 이제 영어 수학이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영어 집합을 A 집합, 수학 집합을 B 집합 나도 좋고요. 그냥 한글로 써도 괜찮아요. 영어 수학이라고.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이 35명,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이 28명. 개판이네요. 그쵸? 얼마나 문제가 어렵길래 절반밖에 못 풀어 문제를. 영어와 수학을 모두 못 푼 학생 5명이 있대요. 깝깝하죠. 어느 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 60명 중에서 영어만 푼 학생, 수학만 푼 학생, 둘을 같이 푼 학생, 둘 다 못 푼 학생, 총 4개로 나눴을 때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푼 학생 5명이라는 얘기는 여기 5명 있다는 거 이해 가요? 네. 노답이네 이러잖아. 그쵸? 둘 다 못 푸면 안 되잖아. 그치?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전체 60명인데 둘 다 못 푼 학생이 5명이 있어.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경계를 기준으로 요 경계선 안에 있는 건 인간, 요 경계선 밖에 있는 건 이제 단세포죠. 이해가요? 단세포 5명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인간 범주, 인간의 선을 넘지 않는 애들은 그래도 55명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치? 이거를 이제 글로 표현한 건 이거죠. 영어랑 수학 중 적어도 한 과목 이상을 푼 학생은 몇 명인가요? 55명. 그쵸? 말로 표현한 건 그거잖아. 적어도 한 과목은 푼 학생은 55명. 그게 1번 답 아닌가?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 수를 구하시오. 55명. 이해가지? 이게 뭘 구한 거랑 똑같다고? 영 합집합 수 구한 거랑 같다고. 근데 얘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n0 더하기 n수 빼기 n 0교수랑 같다는 거예요. 이거 띠가요? 유연성은 있어야지 맨날 AB만 할 거야? 영어가 몇 명이래 문제에서. 영어 문제 푸는 학생이 35명이래. 수학 문제는 절반은 풀었어. 28명이래. 대판이죠? 그럼 이걸 알 수 있겠네요. n 영수 교집합이 몇 개인지. 왜냐면 이렇게 계산한 값이 55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냐? 8명? 암산으로 다 하는데 니들 연산하지 마. 이해가요? 이해가요? 8명 맞아요? 맞네요. 네. 8명이에요. 이해가요? 계산하면은. 따라서 여기 8명 있을 거란 얘기고요. 그럼 하나씩 계산할 수 있잖아 이제? 영어만 한 애가 35명이래. 35 빼기 8은 27인가? 수학은 28명이니까 여기 20명이 있겠네. 그치? 다음과 같이 사람 수가 존재하겠네요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 문제 다 풀 수 있지 않겠어? 2번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푼 학생 수는 8명. 3번 영어 문제만 푼 학생들은 27명. 이렇게.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게 단순하지 않아? 합집합 원소 개수 어떻게 세요? 그 공식 알아요? 요거 하나랑 전체는 몇 명인데 이 떨거지가 몇 명이에요? 이거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네. 네, 제발요. 네. 이제 마지막 하나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요 마지막 13번에 있는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또 한 3번, 4번 반복해서 풀면 여기 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푸세요, 제발. NU가 30, NA가 22, MB가 17일 때 교집합의 범위를 구하시오란 문제예요.
꽤 중요하니까 여러 번 뭐 이것뿐 아니라 대부분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겠지만 특히 이 문제는 좀 꽤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온다 했어요. 분명히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다시 얘기할게요. A 원소 개수 있어요. B 원소 개수도 있고요.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면 사실 교집합 개수는 딱 정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할게요. 만약에 A 합집합 B가 27개야 라고 하면은 답은 정해졌어요. 왜냐면은 교집합은 뭐니까 NA 더하기 NB 빼기 NA 합집합 B이기 때문에 NA가 22고 NB가 17이고 합집합이 27개면은 얼마야? 12네, 그치? 이렇게 값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해가? 이 관계식 때문에 뭐라고? 합집합을 주면 답이 딱 나와요. 근데 그다음에 이 문제는 합집합이 안 나온 거거든요, 지금. 합집합 대신에 지금 NU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이걸로 어떻게 교집합의 범위를 알 수 있니라고 하는 건데 잘 들어봐. 이건 이해하겠니? 잘 들어봐. 합집합의 개수는 전체 개수의 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이해 가겠냐고 이거. 네. 아니 모든 집합의 개수가 NU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일단 풀 거예요. 하나. 합집합을 어떻게 한다고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그게요 NU 이하일 거라고요. 이해가요? 이게 합집합의 개수니까 따라서 대입해봐. 이제 NA가 22 NB가 17 빼기 교집합의 개수는 전체 30개 이하.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교집합 개수 뭐 22 더하기 17 빼기 30 이상인 걸 알 수가 있어. 일단 이해가? 이게 얼마냐? 39 빼기 30이니까 9네, 그치? 따라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뭔 말이야? 교집합의 최소값이 9인 건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합집합이 전체 집합 개수보다 이하잖아를 통해서 교집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죠? 두 번째,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최대값 9 구했고요.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최대값은요. 두 집합이 있을 때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쪽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가 최대입니다. 말이 좀 이게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또는 반대인 관계 일 때가 교집합을 봤을 때 가장 커요. 가장 많아요. 이해가요? 왜냐면 교집합 시키면 이게 전체가 다 나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이거 마술사들 링 해가지고 막 연결했다가 뺐다 하는 것처럼 링 두 개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교집합 부분을 좁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전히 겹쳐놓는 게 교집합이 더 많지 않겠냐고요. 이해가요? 그래서 얘 또는 얘일 때가 교집합으로 봤을 때 가장 커요. 지금 개수를 보니까 22개, 17개죠? 네. 그럼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B가 이런 모양이고 애가 이런 모양이 됐을 때가 교집합은 이만큼 전부다. 즉, 이 값이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에요. 이해가요? 둘 중에 작은 숫자. 이해가요? 네. 나만 이해 안 가요? 이해가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겹쳤을 때 가장 많이 겹치게 만들려면 한쪽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가장 크죠, 겹치는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겹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둘 중에 작은 숫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겹치는 부분 중에 제일 작은 거는요. 이런 느낌이죠. 얘랑 얘랑 같아질 때예요. 전체가 합집합일 때. 요 부등식 부분이 성립할 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거 잘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해겠어 당연히?
어떡하냐 그거를.